안녕하세요. 정유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최근 내가 읽을게 너희는 이것만 봐 시리즈 노자와 장자편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론 설명에 앞서 여러분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 영화를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매트릭스는 도가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 확인해보세요. Do not try and bend the spoon. That's impossible. Instead, only try to realize the truth. What truth? There is no spoon. There is no spoon? Then you'll see that it is not the spoon that bends, it is only yourself. The Oracle will see you now. 네, 어떠신가요? 굉장히 신비롭고 알쏭달쏭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연기한 네오는 수저를 휘게 하는 능력을 가진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은 네오에게 수저를 휘게 하고 싶다면 수저를 휘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수저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한다면 자기 자신이 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네오는 수저를 휘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휘어진 것은 네오 그 자신일까요? 수저일까요? 여러분은 여기서 네오의 이야기가 장자의 호접지몽과 비슷하다는 기시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호접지몽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자는 제문편 속 전에 꿈에 나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너무너무 즐거워서 자신이 장자임을 알지 못하고 진짜 나비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꿈에서 깨니 그는 장자였습니다. 여기서 장자는 자신이 꿈의 나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나비가 꿈의 장자가 되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는 장자의 무라일체를 설명하는 대표적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는 도가를 창시한 노자와 그의 사상을 더 체계화해 도가를 완성시킨 장자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목차대로 진행될 것이며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설명하고 도가 사상의 특별성을 다른 사상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자 사상의 기반이 된 시대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노자는 춘추시대 사람입니다. 춘추시대란 춘추 전국시대 중 전반기를 의미하며 춘추 전국시대란 주나라 분열 이후부터 진나라가 통일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시기는 통일시대 이후 첫 분열을 겪은 터라 온 국민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시대 철학자들은 이 혼란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 다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노자와 장자가 속한 도가의 학자들은 이 혼란의 원인이 자연적 봉성에 따르지 않고 인위적인 것들, 제도나 도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노자는 도덕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의 저서 중 가장 유명한 것의 제목은 도덕경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시다고요? 도덕경 속 도덕은 모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경은 도경과 덕경을 합쳐 부르는 합성어로 도와 덕 각자의 정의가 따로 내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도에 대해 배워볼까요? 도덕경 속 도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무 소리도 모형도 없다는 것은 도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보면 도가 우리 인간의 자연적 본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설명을 볼까요? 비어있음은 도의 속성이며 도는 아무 소리도 모양도 없지만 되돌아감에 작용을 합니다. 두 문장에서 모두 도가 그 자연 그 자체임을 알 수가 있는데 노자는 이러한 도를 도법자연이라고 칭했습니다. 이번엔 덕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 구절을 보시면 덕이 도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절에서는 노자가 지혜를 부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지혜가 인위적인 성격을 띠어 그렇습니다. 노자는 모든 인위적인 것을 부정하며 우리 인간은 소박하고 순박하며 무지무욕의 덕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자가 살았던 시대를 설명하면서 당대 철학자들이 혼란의 원인을 찾고 혼란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세계를 구축하려고 했다고 언급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노자는 평화로운 세계를 위해서는 통치자가 도에 따르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왕은 인위적인 도덕규범이나 제도를 통해 백성을 교화시키려 해서는 안 되고 소박함으로 백성을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자기적인 것들을 모두 버리고 자연스러움에 순응하는 무위의 통치를 하라는 의미입니다. 노자에 대해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노자가 이야기한 도는 자연적 본성이며 만물의 운행원리입니다. 소리, 모양, 그리고 이름이 없고 비어있음의 속성을 띱니다. 덕은 도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모습이며 인위적인 것과 구별되는 성격을 띱니다. 종류로는 소박, 순박, 무지, 무욕이 있습니다. 노자가 주장한 정치관으로는 도에 따르는 정치가 있습니다. 이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이나 제도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자연스러운 정치를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자는 노자의 사상을 더욱 체계화하였습니다. 바로 소요유와 재물론을 통해서 말이죠. 소요유란 일체의 속박에서 벗어난 절대 자유의 상태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소요유에 대한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뒤섞어 하나로 하려 한다는 것은 무라일체의 경지를 의미합니다. 재물론이란 만물을 같은 것으로 보는 재물과 모든 주장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재론의 합성어입니다. 재물론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은 이러하며 여기서 하늘의 이치란 도를 의미합니다. 재물론에는 유명한 상황이 두 개가 제시가 되는데 하나는 조삼모사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언급한 호접지몽입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은 유명하니 생략하겠지만 장자는 조삼모사를 통해서 재론의 필요성을, 호접지몽을 통해서는 재물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장자는 노자와 다르게 도에 따르는 삶을 위한 수양 방법도 제시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재와 자망입니다. 심재란 도는 비어있는 곳으로 향하니 마음을 비우라는 수양법이고 좌망이란 그대로 해석하자면 앉아서 잊음이라는 의미이며 모든 인위적인 것들을 버림으로써 도와 일체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 즉 성인의 경지는 지인, 진인, 신인이라고 총칭되며 인위적인 것들은 추구하지 않고 도에 따르며 무라일체의 경지에 이르러 모든 구분에서 벗어난 인간을 의미합니다. 장자의 사상을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장자는 소요유를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의 상태라 규정하며 무라일체의 경지를 추구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재물론은 만물을 하나로 보는 재물과 모든 주장은 하나라고 하는 재론의 합성어입니다. 수양법은 마음을 비우는 심재와 앉아서 있는 좌망이 있으며 지인, 진인, 신인이라는 인간성을 제시하며 인위적인 구분을 잇고 도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을 성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상으로 노자와 장자에 대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